경남교육청이 학교 구비 마스크 50만 장을 도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뒤로 미뤄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지자체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남도가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에서 유증상자 207명을 더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남도는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명이 추가돼 총 63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거제에 거주하는 99년생 여성과 거창에 거주하는 62년생 여성입니다. 시 군별 확진자는 창원 17명, 거창 12명, 합천 8명과 김해 6명, 밀양, 창녕, 거제 각각 4명이며 진주, 양산, 고성 각각 2명, 남해, 함양 각 1명씩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확진자가 늘고 개학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선 두 번째 완치자 퇴원 소식이 나오는 등 개학 연기와 확진자 치료를 위한 대책이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구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 3주 연기, 사상 초유의 사태에 3일 긴급회의를 연 교육장들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구입 대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경남도에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학교에서 구비해둔 마스크 50만 장은 4일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모여 전달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개학할 때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도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 50만 장을 경상남도에 내드리기로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3월 25일까지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고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 일수 15일은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법정 수업 일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 휴업일 중 긴급 돌봄이 운영되고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은 물론 PC방 등 다중시설 학생생활 지도도 강화됩니다. 문제는 개학은 연기됐지만 학원 휴원은 권고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생계가 걸린 학원을 문 닫으라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 박종훈 교육감은 정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학원이 계속 문을 열어서 학습을 이어간다면 이렇게 개학을 연기를 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 실효가 사실은 없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간곡하게 휴원하는 학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경남에서 두 번째 완치자가 퇴원한 가운데 경남도는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의령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이 유력 장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 중에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반 환자는 마산의료원 등 전담병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경남도는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지원은 경남도 의사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또 늦춰져 총 3주가 미뤄졌습니다. 애가 타는 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코로나 걱정으로 쉽게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직접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맞벌이 부부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강모 씨. 지난주부터는 6살, 17개월 아이까지 총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동생의 자녀를 돌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카들이 어리다 보니까 더 이제 밖에 보내는 게 더 조금 불안해서 제가 그냥 다 데리고 있겠다. 3교대 하다 보니까 뭐 아침이나 밤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애들 생각하면 그게 조금 마음 아파서 본인이 봤으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아이 넷을 3주 동안 돌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돌보미 신청을 해도 이제 밖을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이 다 직장 다니셔서 돌보미 신청을 하는 건데 이제 어디 갔다 오시는지 솔직히 그것도 불안하고. 맞벌이인 강 씨 동생 부부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연차를 써가며 함께 돌보기도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회사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쉬게 해주면 봐야 되고, 이제 와이프 스케줄 될 때는 와이프가 애기들 봐야 되고요. 조금 뭐 싫은 소리 감수하면서라도 이제 뭐 시댁에 처가나 이런 데 다 좀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죠.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의 자녀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아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6.5%였습니다. 특히 4살에서 7살 사이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 부부 10명 중 9명이 공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 보육을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7%에 불과했고 회사 차원의 재택근무나 가족 돌봄 휴가 사용률도 저조했습니다.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이제 환경에서 진짜 긴급 육아 보육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각 기업에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피해나 이런 걸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좀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미뤄진 개학. 가정보육을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대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풀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 탓에 몇 시간씩 줄을 서는가 하면 허탕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유통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마트는 아침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마스크는 금방 동이 났지만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일단 모여 있는 게 안 좋으시니까 일단 귀가하세요. 다음 기회를 하시고. 이날 판매된 마스크는 200장으로 한 사람당 2장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에 미처 사지 못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아니 이 홍성군에 농협으로 200장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구가 얼만데 하나씩을 팔더라도 인구가 얼만데. 그러면 200명이면 200명, 300명, 300명 해가지고 오시는 양반들 번호표를 주셔가지고 번호표 여기서 딱 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체국은 오전 11시부터 한 사람당 5장씩 85명까지만 판매했는데 이미 3시간 전부터 선착순 정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줄을 설 엄두도 안 난다며 빈손으로 허탈하게 돌아갑니다. 한 3, 40명 있더라고요. 근데 뼈딱지 있어야지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혹시나 하고 또 줄 서서 들어가 보니까 끝났다고 안 줘요. 그냥 나왔지 뭐 어떻게. 이걸 열을 써내 열을 이거 하나 있는 거. 아유. 정부는 지난달 26일 농협과 우체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하루 500만 장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송 등 유통 문제로 혼란이 생기면서 현장에선 여전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처럼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 특히 취약계층은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도내 한 지자체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부터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미 약국과 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길게 줄을 선 모습은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다 여전히 가격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은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70세 이상 주민으로 지역 내 11,4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경남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2,100여 명 모든 어린이에게 1인당 마스크 2장을 지원합니다.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별도로 군 차원에서 직접 마스크를 확보해 수급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은 다각도로 많은 양의 마스크들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좀 이렇게 구해와서 모든 국민들에게 배부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이 확보한 마스크는 읍면 사무소와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내 집단 감염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구 신천지발 1차 감염의 잠복기를 넘어 2차 감염의 잠복기가 진행 중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조기 종식 또는 장기전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꺾기 위한 골든타임은 앞으로 1, 2주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던 건 지난달 16일. 최대 잠복기를 2주 정도로 봤을 때 1차 고비는 3월 1일로 추정됩니다. 1차 감염자로 인한 확산을 2차 감염으로 보면 2차 잠복기가 앞으로 최대 2주라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그 주변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셔서 오셔서 검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확진자랑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지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2차 감염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진 받은 분들은 2월 초에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확진이 돼서 막 나오고 있고, 그다음 2월 중순에 되신 분들도 나오고 있고 연타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신천지 중심으로 하게 되면 대구 전역에 퍼진 분들이 다 나오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더 이상 확진자 접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미 확진자가 5,000명에 달하고 90%가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를 찾아내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거기 종합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증 환자만 있게 하고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 같은 경증 환자들은 격리시설로 빨리 보내고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앓고 지나가지만 그분들이 연령이 높거나 저희가 65세 고령자가 대단히 많잖아요. 우리 인구에 네.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은 본인도 손을 못 쓰고 바이러스 발염증 치료약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네. 그것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 증상 발현 기간에 비해서 나빠지는 게 굉장히 빨리. 그렇게 대기하시다 다 사망하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빨리 나빠지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초기에 발열이 안 나고 그냥 호흡기 증상이 조금 있다 확 나빠지거든요.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의 상태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이동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이 같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 치료받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동 동선을 공개를 해야만 그 시간대에 정확히 그분하고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확진자가 식당에 갔는데 그 다음날 내가 그 식당을 갔다. 사실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걱정이 서울에 지금 없어요. 그 생활치료시설도 지금 전혀 준비 안 돼 있죠. 병원에 병상도 없죠. 음압병실은 병원마다 뭐 한두 개 많아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그런 치료 쪽에 문제가 심각한데 서울이나 경기 인구가 밀도가 높은 데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지만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 교회로부터 제출받아 통보한 신도 명단에서 유증상자 207명을 더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전수조사 이후 이틀간 능동감시를 통해 경미한 증상이 있는 신도를 포함 유증상자 207명을 추가로 확인했고 경남도는 207명에 대해 시군별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에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 특수 직군이 제외돼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두 번째 완치자가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25번 확진자가 3일 오전 11시 창원 경상대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완치자는 지난달 25일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25번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서 경남도는 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3일 코호트 격리된 한마음 창원병원을 찾아 환자와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허 시장은 라텍스 장갑과 일회용 가운, 마스크 등을 지원했으며 한마음 창원병원은 창원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마스크 3,000개를 창원시에 기증했습니다. 한편 한마음 창원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184명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진해서 지금 안에 남으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의 용기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갈 수 있길 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해에 있는 좋은 금강병원과 김해보금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 진료구역을 별도로 마련한 병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14곳으로 김해에는 중앙병원, 진영병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상 사격훈련을 하던 해군 고속정 한 척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3일 오후 1시쯤 남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 중이던 해군 3함대 소속 참수리금 고속정에서 수류탄이 선박 내부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을 하던 장병 2명이 중상을, 4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대 권역외상센터 등지로 후송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점차 바람이 불겠습니다. 수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맑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역시 바람이 강하니 항해나 조업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번지기가 쉽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LG 헬로비전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